북한이 오늘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시위성 비행을 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쏘고 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까지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2%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4회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카고에서 퇴거 통보를 받은 30대 여성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냉동고에 보관하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아이 둘이 타고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빛났습니다. 천재들의 상으로 알려진 메가더 펠로우십 수상에 한국계 교수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시위성 비행을 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쏘고 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까지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조치선 이남의 서부 내륙 지역까지 접근해 F-35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읍리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NL 북방 동해와 서해상의 해상 완충구역 안쪽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 상승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또다시 웃돌았습니다. 에너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2%가 올랐습니다. 8월의 8.3%에 비해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다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또 웃돌았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6.5%로 나왔는데 이게 8월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체 에너지 값은 내림세지만 식료품비와 주거비 등이 치솟고 있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ncludes food, shelter, a measure basically of rent or what we're paying with our house payments, as well as medical care. 물가가 좀채 잡힐 기미가 보이질 않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당장 3주 후에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올리며 4회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를 보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 확률을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much a known fact the Fed's going to tighten way above 4% on Fed funds. The question is, will they stop at 4.25 or 4.50, or do we continue to push towards 5?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장 초반 2% 안팎씩,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3% 이상 빠졌지만 종가는 모두 2.5% 안팎씩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금리 올려 자국 물가를 잡겠다지만 그 덕에 비싸지는 달러 값은 다른 나라 수입 물가를 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 높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더 심각합니다. 답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펄듀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유학생 사지민 씨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티페카노 카운티 검찰은 오늘 사 씨를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심리에서 판사는 사 씨에게 유죄 판결 시 징역 45년에서 최고 6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서울 출신 유학생인 사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 씨가 조사 과정에서 기숙사에서 수거한 흉기가 본인 소유라고 인정했고 현장에서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 씨는 지난 7일 법정에 출두하면서 협박받았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오늘 파노스 지구의 하숙 전용 주택에 거주하던 샌드라 콜라루가 집주인 워커를 살해했다며 1급 살인과 살인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하숙집은 1층과 2층으로 방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용의자 콜라루와 집주인 워커는 1층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숙생들은 10일 새벽 비명을 듣고 집주인 워커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 후 집주인으로부터 아무 일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주인이 보이지 않자 하숙생들은 오후 7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살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콜라루가 워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견인 차량을 불렀다는 것을 확인하고 견인 차량 기사를 조사한 결과 콜라루가 견인차를 이용해 대형 쓰레기통을 버린 사실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피범벅이 된 수건과 이불 등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하숙집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워커와 콜라루 방에서 혈흔을 확인했고 냉동고에서 처참히 훼손된 집주인 워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숙생들에게 아무 일 없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 또한 콜라루가 워커의 전화를 이용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콜라루가 지난 8일 집주인 워커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전부터 하숙집 거주자들과 콜라루 사이에 마찰이 많아 경찰이 여러 번 출동했으며 거주자들은 콜라루를 두려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월마트 매장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토대로 관련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소화기를 뿌리는 여성, 그리고 거침없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남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서로 뒤엉켜 주먹질과 발길질을 서슴지 않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사람들을 줄을 세울 때 쓰는 봉을 떼어와 사람을 내려칩니다. 사건은 지난 11일 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 자리한 월마트 매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몸싸움에는 최소 10명, 많게는 25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산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정확한 싸움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퍼거슨 경찰국은 매장 안에서 촬영돼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과 매장 CCTV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 둘이 타고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위기 순간을 모면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Stop the truck! Now! Pull into the parking lot! 차로 다가간 경관은 창문을 통해 아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차문을 열고 내릴 것을 명령합니다. 차 안의 남성은 황당하다는 표정과 함께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It's not you? Alright, let me figure it out, okay? Put that bottle away. 경찰의 명령에도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으며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성. 그때 옆에 타고 있던 아이의 한마디. 경찰은 남성을 끌어내린 뒤 곧바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올해 37살의 용의자 케빈 스미스는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차량 절도와 8살, 4살 아이 2명을 납치한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금됐습니다. 한 업소내 강도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 자전거를 끌고 가던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접근합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답하지 않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는 남성. 할 수 없이 경관이 남성을 체포하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남성이 허리춤에 손을 대는 순간 위협을 느낀 경관이 총격을 가하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성은 올해 29살의 알레한드로 비텔라로 밝혀졌는데 정작 업소 강도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총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샌안토니오 경찰국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총격을 가한 경관은 지난 2일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해고 기소된 경관과 같은 경찰국 소속이라 비난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사형이 아닌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니콜라스 크루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내릴 것을 만장일치로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생모의 폭음과 약물 남용으로 크루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호소했고 이를 배심원단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17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선처가 내려진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크루즈는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17건의 1급 살인 혐의와 17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천재들의 상으로 알려진 메가더 펠로십 수상에 한국계 교수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가더 재단은 25명의 펠로십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프린스턴대 허준희 교수와 시애틀 워싱턴대 최혜진 교수, 위스콘신대 모니카 김 교수 등 한인 3명이 포함됐습니다. 재단은 허준희 교수의 경우 수학적 난제를 증명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 명단에 올랐고 최혜진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업적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니카 김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뤄진 탈식민지화 속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메가더 펠로십 수상자 25명은 앞으로 5년 동안 8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상은 지난 1981년 과학, 예술, 사회활동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낚시대회에서 잡은 물고기 중량을 늘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했던 참가자 2명이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카이오가 카운티 검찰은 42세 제이컵 루니언과 35세 체이스 코미스키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2명은 지난 9월 30일 5대5 중 하나인 이리호에서 2인 1조 방식으로 열린 낚시대회 결승에 출전해 총 15kg으로 중량이 측정된 5마리의 물고기를 이날 대회 주간 기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물고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측정됐다고 생각한 대회 감독관 제이슨 피셔에 의해 이들의 사기 행각은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피셔가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금속재 낚시 추가 나왔고 생선 살코기 여러 점도 발견됐습니다. 최종 확인된 낚시추는 10개로 약 3.2kg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6월과 7월 등 3번의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물고기 중량이 그대로 인정됐다면 이들은 올해의 팀이라는 영예와 함께 3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참가자가 경기 때 사용한 보트는 압수됐습니다. 사기 행각을 잡아낸 대회 감독관 피셔는 이 사태와 관련해 역겹다며 이제껏 낚시 생활을 하면서 본 가장 부정직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2명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26일 카이오가 카운티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수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은 다른 대회 낚시에서도 사기를 친 혐의로 고발됐지만 당시 지방검사는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서류 미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칼리지 코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연방 취업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는 약 7만 5천 명의 캘리포니아 내 서류 미비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칼리지 코어는 올해와 내년 모두 43개의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학교에서 3,250명의 학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처나 초중고 학생 과외 또는 식량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이어간 뒤 $10,000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방 하원 의회 난입 조사 특위가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듣기 위해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베니 톰슨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답변을 들어야 할 때라고 소환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들은 그 답변을 듣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가 소환을 일찍 요청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을 끈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특위는 나라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NN은 전직 대통령의 청문회 소환은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접경 벨고로드 지역에서 폭격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40km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벨고로드. 아파트 건물이 부서지고 차량의 유리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벨고로드의 민간인 거주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았다고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В квартире стало темно, пыль, зазвенели стекла, но мы быстро собрали, что схватили и выскочили на улицу. Очень страшно за детей, Господи, когда это все закончится. 당국은 미사일 파편이 학교 운동장에도 떨어졌고 벨고로드뿐 아니라 인접마을도 공격을 당했다며 피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이 지역 탄약고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고로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확전을 초래할 수 있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러시아와 합병한 헤르손에서는 지역 당국이 주민들의 대피를 도와달라고 러시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연일 미사일 공격을 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Эти ракетные удары приносят серьезный ущерб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жителям, потому что цели, по которым бьют, много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헤르손 등에 대한 합병 서명식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망명자들로 뉴욕시 공립학교가 정상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홍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공립교 곳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 자녀들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뉴욕포스트는 시 교육국을 인용해 현재 망명 신청자 보호시설이 위치한 맨하튼 2학군을 중심으로 시 전역 공립교 곳곳에서 각 학교당 많게는 50명에서 적게는 10명의 망명 신청자 학생들이 새롭게 입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이 쏟아졌지만 이를 가르칠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맨하튼에 있는 첼시 프랩 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거의 모든 반에 망명 신청자 학생이 배치됐는데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교사는 턱없이 부족해 수업 진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국의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학부모는 최근 난민 학생들 때문에 숙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다며 3학년 학생들에게 1, 2학년 교과과정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아이 교육에 우려된다고 반응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국이 밝힌 학생 숫자보다 2배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왔다고 밝혀졌습니다. 교육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32개 학군 중 망명 시청자 학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학군은 2, 3학군 맨하튼과 10학군 브롱스, 14학군 브루클린, 24, 30학군 퀸즈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7일 4월 이후 1만 7천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올해 회계연도에만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써야 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홍철호입니다. 국내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K-팝 아티스트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높아진 K-팝의 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K-팝 아티스트 상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상 후보 명단이 공개됐는데 올해 후보에는 블랙핑크와 BTS, 세븐틴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리고 트와이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래미 어워드와 빌보드 뮤직 어워드 등 다른 음악 시상식에는 K-팝 아티스트 부문이 아직 없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K-팝 부문을 신설하면서 경쟁 시상식도 새로운 시상 부문을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지난 1974년 시작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팬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통합니다.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다음 달 20일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립니다. 2023년형 기아 니로가 미국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은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터스에서 니로 아시안 미디어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형 니로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갤런당 53마일, 최대 588마일 주행이 가능하며 순수 전기차는 40분 1회 충전으로 253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아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국 딜러에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은 니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